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관된 인물들이 모두 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발장은 도대체 누가 작성을 한 겁니까? 지금까지 관련자들의 해명만 들어보면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사주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전송된 고발장 2건입니다. 이 가운데 8일 전달된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 고발장을 김 의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네. 김 의원은 공개된 고발장을 쓰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제보된 고발장을 초안으로 최강욱 대표의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나왔는데 네. 조 변호사는 당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초안이 아니다라며 고발장 편집 형태가 다르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로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4월 고발장하고 실제로 접수된 8월 고발장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까? 네,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고발장 몇 부분을 비교해보면 서술여 종결 부분만 다른 점, 이런 점들이 좀 파악이 됐는데요. 네. 같은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재직하였다만 재직하였습니다로 바뀌었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 대한 허위 인턴 관련 범죄 사실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불거진 유튜브 방송 내용이 똑같이 담겼습니다. 네. 또 인용한 판례도 4월과 8월 두 고발장이 같습니다. 많이 비슷하네요. 대검이 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던데 이례적으로 빠른 처리라는 논란이 있어서일까요? 이 권익위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네, 아까 오전에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갖췄다면서 대검에서 공식 풀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기자들은 공익신고자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조금 전에 뜬 기사를 보면요. 권익위는 해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즉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건 최종 인정을 해주는 건 바로 권익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 두 기관의 입장이 좀 엇갈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논란이 나왔던 겁니다. 대검이 너무 섣부르게 공익신고자 인정을 한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런 게 나온 보통 거죠. 뭐 한 2달 걸리는데 한 닷새 만에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통상 2달이 걸린다는데 이제 닷새 만에 이례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신변 보호 조치 같은 것도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네, 일단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라고 인정을 안 한 상태고 대검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변보호 조치 여부는 지금으로선 전 정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요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검에서는 맞다고 했는데 권익위에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일쯤이면 조율해서 뭐가 얘기가 나오겠죠. 대검 조사에서 손준성 검사의 연관성이 확인이 될까요?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낸 게 맞느냐, 또 그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제보자의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손 검사가 자료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손 검사가 실제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 명의 현직 법조인들에게 취재를 해보니까 대검 진상조사에선 작성자를 밝히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손 검사가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의혹이 제기된 뒤 연가를 낸 손 검사는 어제부터 대구 고검에 정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 수사로 이어져야겠네요. 네,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가 사용했던 수사정보 담당관실의 그 공용 PC를 지금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고발장 작성 관련 증거를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컴퓨터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압수수색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발견된 증거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물증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예. 송 검사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대검의 진상조사에서
만약 비위가 발견되면 대검과 법무부의 합동 감찰로 전환이 되고 여기서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면 아마도 강제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여섯 가지의 죄목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가정한 검토를 했고 그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될까요? 그 합동 감찰에서 범죄 혐의점이 특정이 되면 입건이 되고 즉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됩니다. 네. 다만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돼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 주체에 대한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해당 혐의는 검찰과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로 사건이 입첩돼 수사가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 수사가 가능하고 직권 남용 혐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포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찾는다 하더라도 적용할 죄목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야, 진짜 갈수록 태산이네요.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